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추워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나가실 때 조그마한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날씨는 화창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인해서 17,500, 600달러를 돌파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대규모 숏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졌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높은 지배력으로 인해 알트코인들 또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암호화폐 시장의 두 번째 대장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비트코인의 경우 현존하는 주소의 98%가 수익 중이다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도 보유 주소의 대부분이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이더리움 보유 주소 중 80%가 플러스 이익 중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보유 주소 중 80%가 플러스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는 제2더리움 상승장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현재 성공적인 2.0 업데이트와 더불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며 이더리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의 경우 98%, 이더리움의 경우 80%라는 엄청난 수익 주소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펀더멘털이 안 좋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BTC 펀드인 GBTC에 약 3,000개가량의 BTC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GBTC 보유량이 3153BTC가 추가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AI 코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경우는 3153BTC가 추가로 증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50만 9천개의 BTC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긍정적인 펀더멘털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엄청난 자금 유입으로 인해 대상승장이 코앞에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대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닌 알트코인들도 대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 각자 코인의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죠.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조건이 유입이 된다면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초강세장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인 도미넌스의 경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앞으로의 대상승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전 고점인 2만 달러를 돌파하여 비트코인의 역사상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2만 달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향한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가총액의 3배를 넘는 수치이죠. 2만 달러를 넘는다면 시가총액 1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만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향한 첫 번째 장애물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2만 달러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하기 위한 첫 디딤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2만 달러는 당연히 찾아올 신고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시가총액 1조 달러 비트코인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의 역대 최고가 가격 수준을 회수할 경우 1조 달러라는 지금으로서 믿기 어려운 시가총액이 충분히 가능하다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클론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 조기 가격 발견 단계에 있으며 2021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나스닥 상장사의 비트코인 채택을 뽑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많은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31만 8천 달러까지 31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언급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조그마한 기관이 아닌 글로벌 금융은행 시티은행의 임원이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2021년 동안에도 지속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31만 8천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듣더라도 굉장히 익사이팅한 언급인 것 같은데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놀랄치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관해서 조사한 기사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이 3년 전 버블기만큼 이슈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 미디어인 블룸버그의 경우는 3년 전 최고 수준 가까이 치솟은 비트코인에 대해 2017년 암호화폐 버블기만큼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3년 전에 추수 감사절 저녁 식사의 화제가 BTC의 역사적 상승으로 떠들썩했었다 언급을 하면서 이번엔 그만큼 열광하지 않는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시장의 성숙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이죠. 이토로의 매니징 디렉터의 경우는 트위터상의 심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1일 게시된 BTC에 관한 트윗의 언급수가 버블기에는 12만 트윗이 게시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3에서 6만 트윗 사이를 보여주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올해 가격 상승은 많은 점에서 당시와는 다르다. 투기적인 시각은 희석이 되고 있고 설령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는 성숙되어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왜 버블기만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지는 명확한 이유를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포모 현상이 아주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기관들의 포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까지 포모를 겪는다면 안정적인 지지선을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급등 후 지지선이 없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투기다, 도박이다라는 인식이 쌓이며 인식의 재고를 일으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지금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17,500달러 선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16,460달러 선까지 반납 시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16,46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BTC 16,460달러 반납 시 조정폭 확대 시그널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는 BTC가 전고점 16,460달러를 돌파할 당시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는 유효한 돌파임이 확인되었지만 일간 차트 기준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다. 16,460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언급을 한 것인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는 연내 퇴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지금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의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연내 퇴임을 발표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2020년 12월 말까지 퇴임한다 발표가 났었는데요. SEC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클레이튼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기업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되는 등 금융증권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어땠을까요? 클레이튼 위원장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XRP의 경우는 증권 이다 아니다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승인을 치르고 있었죠. 현재 클레이튼 위원장의 퇴임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차기 위원장이 나올 때까지 대행으로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인물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인데 SEC의 이제 비트코인 ETF 반려 소식에 신랄한 비판을 했던 인물이죠. 과연 차기 SEC 위원장이 누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지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인물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긍정적인 펀더멘탈에 더욱 기름을 부으며 더욱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어제는 XRP의 두 자릿수 가격 상승 랠리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리플 XRP를 보유하는 보유자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리플 XRP의 대규모 보유자 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네, 리플 XRP의 경우는 현재 보유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센티멘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갑에 10만에서 100만 XRP의 보유 주소 수가 사상 최고치인 17,625개에 도달했으며 뿐만 아니라 1000만 개가 넘는 토큰을 보유한 주소 또한 307개가 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암호화폐 중 가장 이상한 보유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공급량의 67.31%가 상위 100개 계정에 소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가장 활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1위의 코인으로 성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리플사에서 확장과 XRP 가격에서 오는 이상스러운 괴리감이 XRP를 애증의 코인으로 만들며 추가 매입하기 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팔기도 애매한 애증의 코인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과연 다가오는 대상승장 2017년 말 황풀이라고 불리우던 명성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탐욕 지수는 전날 대비 4포인트 내린 8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계속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80포인트를 넘는 포인트를 유지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1월 말 정말 12월 더 넘어서 2021년까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대로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 터미널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6.18% 넘으며 하나로 2천만 원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60만 원대. 이더리움이 5.08% 상승하며 53만 7천 원대. 4위의 XRP가 6.61% 상승하며 33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에 관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5.6%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